안녕하세요. 호주야 클럽 여러분, 카일 법무사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20일이 지났습니다.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생겨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2022년 12월 8일에 있었던 인비테이션 라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럭키한 찬스로 찾아와서 예상치도 못하게 영주 비자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고, 어떤 분들께는 정말 안타깝게 이번 기회를 놓치고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왜 말이 많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민성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매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그 결과가 이 이민성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2022년 12월 8일에 인비테이션 라운드 결과를 여기다 발표를 해놨죠. 자, 보시면 인비테이션 프로세스 앤 컷오프,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자 보시면 189 비자가 미니멈 컷오프 포인트가 65점, 그리고 데이트 오브 이펙트는 2022년 11월로 돼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189 비자에 대한 인비테이션 받았으려면 적어도 65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원자의 이 EOI는 2022년 11월 이전에 제출이 됐어야 된다. 근데 이 인비테이션 라운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3년 혹은 4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그 바첼러 이상의 학위, 하이어 에듀케이션 섹터에서는 점수 변동이 그렇게 막 어떤 괄목할 만한 변동이 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트레이드 직종, 보통 일반적으로 2년, 뭐 2.5년 정도의 학업을 요구를 하는 기술 전문 과정 학업을 마치신 분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보셨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트레이드 직종을 좀 점수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뭐 흔히들 접하실 수 있는 브릭레이어, 벽돌공 같은 경우 온쇼어에서 65점으로 받아가셨고, 바로 밑에 있는 캐비넷 메이커도 온쇼어, 오프쇼어 상관없이 다 65점으로 인비테이션을 받으셨어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자, 셰프 직종 한번 볼게요. 셰프 역시 65점. 네, 이것 때문에 많이 난리가 났었죠. 셰프 공부 힘들게 하신 분들, 이제나 저제나 인비테이션 기다리고 계셨는데 65점들도 인비테이션을 싹 다 받으셨어요.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종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 모터 메카닉 한번 볼까요? 네, 역시 65점. 타일러 한번 볼까요? 65점. 낮은 점수, 그러니까 가장 EOR을 제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점수인 65점으로 인비테이션을 받았네. 우와, 너무 기분 좋다. 혹은 너무 부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하이어 에듀케이션 섹터에서 공부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어카운턴트 같은 경우 85점. 엔지니어, 케미컬 엔지니어 한번 볼까요? 케미컬 엔지니어 85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85점. 일단 기본적으로 3년제 혹은 4년제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85점에서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ICT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85점,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85점. 특이하게도 자, 미드와이프나 레지스터 너스 한번 볼게요. 미드와이프 같은 경우는 여전히 65점, 낮은 점수로 인비테이션을 받고 있고, 레지스터 너스 같은 경우 여기가 다 이제 레지스터 너스인데, 간간히 65점보다 높은 70점들이 껴있긴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레지스터너스 NEC 같은 직종 보면은 여전히 65점으로 인비테이션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저희 호주 유학 클럽 내에서도 뭐 회계사라던가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도 인비테이션을 받으셨지만, 간호 공부하신 분들, 셰프 공부하신 분들, 또 모터 메카닉 이런 분들이 인비테이션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뭐 너무 좋아하시죠. 별 기대 없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뻥 하고 이렇게 인비테이션이 터져버리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쯤이면 비자도 다 들어가셨을 거고, 저희 호주야 클럽에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네, 이미 비자는 다 신청됐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역시 비자 신청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EOI에 대한 인비테이션을 받으시고 60일 이내에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비자는 다 신청이 들어가셨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기타 다른 직종, 조금 뭐 트레이드 직종이라고 하긴 조금 뭐 할 수도 있는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드래프트 퍼슨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2년제 학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심사를 쉽사리 통과할 수 있는 직종인데 네, 65점 역시. 텔레커뮤니케이션스 네트워크 플래너 한번 볼게요. 요 직종도 65점. 낮은 점수로, 아주 기본 점수로 점수를 받아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 너무 좋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65점으로 나오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나는 이미 공부를 시작을 했다. 혹은 이제 호주 워크이민을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에 내일 모레 출국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65점, 70점으로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내가 굳이 지금 IELTS 2치 6.0을 만들어 놨는데 7.0까지 딸 필요 없고 CCL 시험도 굳이 보지 않아도 되고 그 점수 없어도 나는 70점 정도가 나오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빨리 기술심사 통과해서 인비테이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굳이 지방지역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대도시에서 굳이 지방지역 점수 5점 받지 않아도 난 70점이 되니까 189 비자 쉽게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자, 지난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보면은 2022년 8월하고 10월에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돌았고 이번에 12월에 돌았죠. 인비테이션 발송 개수를 좀 볼게요. 8월에는 12,200장, 10월에는 거의 뭐 한 12,000장, 그리고 12월에는 35,000장. 12월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인비테이션을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점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다 트레이드 직종 2년제 보케이셔널 섹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65점으로 받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이 트레이드 직종에 대한 인비테이션이 거의 없었어요. 189 비자는. 주정부 후원을 통해서 그 인비테이션을 받으신 분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역시 고득점자 위주로 많이 받아가셨고 190이나 189 같은 경우는 491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점수로도 받아가셨는데 이제 189에서 이렇게 65점으로 빡 받아버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와 이제 189 앞으로 쉽사리 신청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자 3배 이상의 숫자를 뿌렸고 코로나 기간 동안 그동안 트레이드 직종에 대한 약간 소홀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스팀 오프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직종에 좀 낮은 점수로 인비테이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한 게 할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지금 현재 2023년 1월 기준으로 189 비자에 대한 EOI, 스킬 셀렉트 풀 안에 제출되어 있는 EOI에 대해서 지금 스테이터스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각 점수대별로 몇 장의 EOI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웹페이지인데 자 보시면 셰프 직종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직종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장 편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EOI Submitted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EOI가 스킬 셀렉트 풀 안에 들어와 있다. 정확하게 Submit 버튼을 눌러서 지금 고려 대상으로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이런 것들 열람을 하고 조건이 맞으면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그러니까 EOI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Submitted 말고 Invited를 한번 볼게요. Invited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한 달 전이었죠. 인비테이션 65점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65점자로는 한 4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인비테이션을 받으셨고 70점으로는 300명 조금 넘게 75점, 80점, 85점, 90점 이렇게 올라가는 고득점이 되면 될수록 점수는 떨어지죠. 점수가 아니라 숫자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65점자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65점자로 받아간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다. 높은 점수는 이렇게 높은 점수를 구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숫자는 적을 거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Submitted하고 Invited 105점, 110점, 95점 이렇게 높은 점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정체가 돼 있었죠. 인비테이션을 내보내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비테이션을 못 받으신 분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대거 65점까지 훅 빠진 거예요. 점수가 훅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받아가고 그 이후에 1월 지금 이 1월 기준으로 조회를 했을 때 제출된 EOI들이 85점자가 가장 높은 점수인가 봐요. 31명
80점자 60명, 75점자 165명, 70점자 388명, 65점자 670명. 그럼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300명 정도가 EOI를 제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EOI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보다 빨리 낸 사람이 1월 기준으로 1300명 가까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월 기준으로 해서 또 몇 명이 들어올지, 3월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들어올지 이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월 기준으로 벌써 1300명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중간에 이제 말을 좀 빨리 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미티드 됐다는 건 지금 현재 이 스킬 셀렉트 풀 안에 이만큼의 점수대가 이만큼의 숫자로 포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여러분들보다 앞에 서 있는 경쟁자가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일시적으로 트레이드 직종들이 많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인력난을 일시적으로 해소를 하고자 과도하게 많은 숫자의 인비테이션을 보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호주어 클럽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좀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진짜 유례 없는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처음에 락다운하고 국경 봉쇄하고 이럴 때 조금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안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번에 있었던 럭키한 어떤 이벤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지방 지역에서 공부할 이유가 없네. 그냥 기본 난 학원만 마치고 기술 심사만 끝나면 기본 70점은 되니까 영어 점수 더 딸 필요 없네. CCA 시험 준비할 필요 없네. 지금 뭐 내가 싱글 점수 때문에 결혼하는 걸 좀 미뤘는데 결혼해갖고 우리 와이프 혹은 남편이랑 같이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추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65점의 트레이드 직종이 189 비자에 대해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는 거는 지난 한 5, 6년 내를 돌아봐도 참 찾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일 거예요. 요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하나의 인비테이션 라운드 결과만 가지고 내 어떤 학업지를 선택을 한다던가 혹은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이번 인비테이션 라운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다음 인비테이션 라운드 65점으로 또 나오겠지. 70점으로 나오겠지 하고서 내가 노력해서 더 따낼 수 있는 점수를 포기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8구든 199든 491이든 어찌됐든 간에 점수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가게 된다는 거는 여기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인비테이션 기준을 살펴보시면 이 문장에 나와 있듯이 높은 점수 우선 그리고 동점자 중에선 빨리 낸 사람 우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높이 만들수록 우선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나한테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작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될 그 타이밍에 인비테이션을 못 받게 되면은 돌아가서 그 점수를 다시 돈을 주고 사라 라고 해도 사고 싶을 정도로 절실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인비테이션 라운드 한 번에 좀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결과를 가져온 요 인비테이션 라운드 결과에 너무 의존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여전히 해오시던 대로 꾸준히 영어 공부하시고 그리고 지방지역 점수 확보하시고 그리고 이 독립기술 이민 189를 받으면 가장 베스트지만 이 189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기술심사를 통과하시고 이민을 할 시점이 되면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저도 해피한데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정부 후원 190과 491 비자를 고려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주정부 후원을 받는 거는 뭐 지방 지역에서 하면 더 유리한 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잔소리고요. 그리고 역시 주정부 후원에 있어서도 고득점자가 우선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65점에 189 받아갔네. 다음은 내 차례. 라는 어떤 그런 착각으로 인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또 4월에 한국 출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때는 이제 vocational sector, higher education sector 그리고
가능하면 파운데이션 혹은 디플로마 연계를 통한 하이어 에듀케이션 진학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호주 유학 후 이민을 성공하실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미나가 준비가 되는 대로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3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남은 2023년 안에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을 받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주유학 클럽 항상 방문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저희가 항상 모든 뭐 새로운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그 카페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지가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카페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호주유학 클럽 통해서 공부 시작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많은 분들, 많은 지역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으셨어요. 뭐 빅토리아, ACT, WA 뭐 말할 것도 없고요. NSW 인비테이션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비자 그란트 나오면 바로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